이번 시간에는 2.2절에 2.2절에 그 우리가 다뤘던 이 정리표를 기준으로 해서 어, 지금까지 진행한 것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회귀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일단 절편을 제외하기로 하겠습니다. 논의 편리상. 어, 피처의 개수가 3개만 있다라고 제가 정했고요. 그 다음에 히드는 2개만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층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타겟이 y가 하나만 주어진 경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은 연결 강도를 생각할 수가 있고, 또한 이와 같은 연결 강도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이 G와 G2가 새로운 입력 변수로 구해지고 Y과의 관계를 통해서 추정을 여기 있는 2층의 이쪽의 연결 강도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x1, x2, x3 하나의 이제 피드가 되는 인스턴스가 인풋이 한 개만 주어진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걸 x라고 이제 행 벡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검은색의 연결 강도는 이제 차례대로 3개가 주어지죠. 그런데 G1에 가는 거기 때문에 구별을 해서 색깔을 달리 표현하겠습니다. 여기에 1번, 2번, 3번이 주어지고, 두 번째 이 점선으로 해야 되는 웨이트 강도는 또다시 2개, 3개가 되겠죠. 3개가 되는데 색깔을 달리 해서 제가 잘못했죠. 여기 1번, 여기가 1번이 되고, 여기가 2번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파란색이고, 여기가 붉은 쪽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행렬의 크기를 감안을 하면 이게 1행 3열이 되고요. 이 행렬은 3행 2열이 되죠. 그러면 계산 결과는 1행 2열이 되겠죠. 이렇게 날아가서,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G1이 생기고 G2가 생겼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의 강도를 이제 V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쪽은 V1, 이쪽은 V2가 되겠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V1, V2가 됩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1행 2열이고 이건 2행 1열이 되니까 최종적인 아웃풋은 y-햇이 되겠죠. 이제 이렇게 캔슬 아웃 되면 1행 1열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어떤 값들이 있다라고 할 때요. 우리는 이제 y가 타겟이 되고 x가 인풋이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게 예측이 되었죠. 예측이 된 방정식의 y-햇이 되는 관계가 이제 이렇게 넘어올 때 이 값을 우리가 이렇게 하면 G1, V1, G2, V2의 값이죠. 이게 일반적으로 F 밸류 입력은 이제 G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펑션이 되는데 그 펑션과 F 핵과의 관계는 현재 자기 자신이 돼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가 이 노드 최상단의 노드를 다룰 때 이 노드를 이렇게 반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했고,
여기에 넘어오는 값을 어떤 스코어라고 하면 그 스코어에서 액티베이션이 되는 변환 함수가 있다고 했고, 최종 출력은 이제 y 햇으로 나간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제 구조는 이제 모형의 구조는 네트워크 구조는 이러한데, 이제 이를 평가하는 함수의 모양을 우리가 loss 펑션, 손실 함수라고 부르기로 했죠. 그래서 최종 이제 타겟 y와 xy 관계를 이와 같은 구조를 통해서 이렇게 쭉 해서 최종적으로 이 y 햇이 왔는데, 내가 관측한 y랑 시스템의 이 네트워크 구조에 의해서, 모형에 의해서 추정된 녀석과의 차이가, 이 경우는 이 y가 지금 제가 처음에 얘기를 안 하고 왔네요. 회귀 문제입니다. 회귀 문제일 때는 이 y가 연속형이고 실수 값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y가 실수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차이가 제곱이 가장 일반적으로 쓰인다고 했죠. 자, 그래서 y와 y 햇의 제곱으로 표현하는 게 가장 이제 자연스러운 손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가 우리가 이런 한 개의 데이터가 아니라 여러 개의 데이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 한 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하나의 y 값을 구했죠. 이걸 전체 데이터가 총 n개가 있는데, 트레이닝 데이터가 n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일부분으로 데이터를 이제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다룬다고 했죠. 전체 데이터를 배치라고 우리가 부르고, 이 중에 일부에 있는 데이터를 미니 배치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니 배치가 이제 n1개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처음에 피드되는 데이터가 이제 n1개로 이만큼 n1개만큼 데이터가 들어간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구조는 어떻게 바뀌는지 바뀌는 부분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n1개가 될 거고요. 다른 거는 구조가 바뀌지가 않죠. 쭉 바뀌지가 않고, 여기가 이제 n1개가 바뀌게 되고요. 또 이렇게 연결되는 거는 바뀌지가 않고요. 최종적으로 나오는 아웃풋만 또 여기가 n1개로 바뀌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y 값이 한 개만 있었는데, 이제 이게 n1개만큼 생기게 되고, 그렇다면 이제 적합한 손실 함수는 아까를 쓴다는 뜻은 이게 y 햇인데, 이제는 데이터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인덱스가 필요하고, i번째 데이터의 관찰값과 예측값이 되겠죠. 역시 제곱의 손실 함수를 쓰는데, 우리가 이런 n1개가 독립이라고 서로 독립인 데이터, 랜덤 샘플이라고 가정할 때는 가장 나이브한 n1개를 모두 반영하는 값은 이와 같은 산술 평균으로 표현을 하면 되겠죠. 자, 물론 그 데이터마다 어떤 그 질적인 게 감안을 해야 된다고 하면, 여기다가 이 손실 함수에다가 각 데이터마다의 가중치를 반영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회귀 문제에서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가 다뤘습니다. 그런데 여기 회귀 문제 있죠? 회귀 문제는 이 최상단층의 없음이라고 표현된 게 여기서의 요 액티베이션 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 액티베이션 되는 것이 F로 지어진 것이 그대로 그냥 YS로 이 사이에 어떤 변환이 없었죠. 그런 의미에서 없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고, 우리가 여기 있는 용어들은 우리 파이썬의 케라스 패키지에 에서의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손실함수를 예를 감안을 할 때 그와 동일한 게
MSE를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 줄은 끝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현을 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는 이, 이 손실 함수를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 MSE가 됩니다. 이게 mean squared error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error이고 squared가 얘고 mean이 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회귀 문제에서 즉 y가 연속형 타겟일 때 다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썼던 미지수가 어떤 것이 미지수이죠? 여기서의 미지수는 다양하게 용어로 쓰이지만 뭐 모수, 매개 변수, 학문 분야마다 조금씩 다르게 쓰입니다. 어쨌든 미리 처음부터 정해지지 않은 값을 법령적으로 미지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통계학에서는 이걸 파라미터라고 부르고요. 공학에서는 매개분수라도 부르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쨌든 연결 강도 얘는 변하죠. 우리가 이 값을 구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얘도 변수입니다. 자, 나머지도 변하는 값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얘는 뭐죠? 데이터죠. 최 밑단에 있는 데이터는 변하지가 않고 우리가 수집을 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죠. 이 네트워크에서 처음에 이 데이터는 변하지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얘도 반면에 얘는 여기 있는 히든에 있는 녀석은 원래 정의상 이 x로부터 만들어진 것에 해당되죠. 그래서 y 입장에서는 최상단에 있는 y 입장에서는 얘가 히든 변수가 입력이지만 실제로 지번은 어디에 종속되어 있죠?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얘도 바뀌게 되는 어떤 값이 이죠. 얘도 일부 이제 계속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안 바뀌는 값이 x랑 y고 내부적인 값들은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한 값들은 이제 여기에 의존을 하는데요. 이 w에 이런 파라미터의 값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파라미터를 훈련하는 최적화 기법으로 가장 법령적으로 쓰는 게 뭐라고 했죠? 내가 그 손실이라는 이 손실을 이제 L로 놓으면 이 손실을 갖다가 해당하는 파라미터에 예를 들면 맨 아랫단에 있는 W에 대해서 한다라고 하면 W 매트릭스 3x2짜리 이 매트릭스에 대해서 손실을 함수에 편미분 값을 감안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얘가 그레디언트고 얘의 역방향으로 에타만큼 움직이고 이게 좀 좁죠. 그래서 거기에 파라미터 W를 이렇게 새로운 업데이팅을 한다라고 했어요. 현재 있는 값에서 그 파라미터가 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업데이팅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학습률이라고 불렀죠. 자, 결국 우리가 이 W와 V가 주어져 있으면 이렇게 다 하면 여기 있는 값들이 다 채워지게 되고 최상단에 여기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관찰한 것과 예측한 것의 차이가 크면 작게끔 y-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 작게끔 해주는 방향이 마이너스의 이 방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제 그 방향은 이 N1개의 손실이 종합 손실, 합산 손실이 작게 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의 화두는 이제 이 녀석이죠. 그래서 DL 손실 함수 나누기 파라미터의 값 파셜 데리버티브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체인 룰을 쓴다라고 했습니다. 연쇄 법칙. 그래서 예를 들어서 W를 얘를 지금 구하고자 할 때 얘를 최고 이제 얘를 하나씩 이제 펼쳐 볼게요. 이 값을 펼치는데 제가 순서대로 손실에서 이 손실이죠. 손실에서 가장 가깝게 최밀착 표현된 녀석을 따라가면 됩니다. 여기서 변하는 값은 이 값이니까 얘가 되겠죠. 얘는 엄밀히 말하면 지금 현재 회귀 분석에서는 F에 해당됩니다. F랑 Y 해시랑 지금 동일하게 썼죠. 그 다음에 연쇄 법칙이기 때문에 얘를 썼다면 그대로 분자에다가 이걸 올리면 되고요. 해당하는 이제 Y 해시 받는 녀석이 이렇게 받아오는 게 Y 해시 되죠. 이게 Y 해슬 즉 F니까요. 이렇게 받아오는 게 지금 현재 F 또는 여기서는 Y 해시 되죠. F인데 이 F랑 연결된 녀석은 V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V로 하면 되죠. 물론 이게 이제 벡터이기 때문에 일단 간략히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V는 어떻게 되어 있죠? V는 표현하면 V는 다시 G에 표현되어 있고요. G는 또다시 이까지 하면 되나요? 지금 제가 됐죠? 자, 그래서 잠시만요. 이게 W니까 이건 제가 이 부분이 굳이 필요 없죠. 지울게요. 자, 그래서 이건 바로 W까지 갈 때는 그냥 그 중간값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DG의 파라미터가 이제 W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러플리 이렇게 날아가면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의 관계는 이제 여기서 나타나기 때문에 얘를 저장해 놓고 그다음에 얘는 y핵과 얘의 관계는 v죠. 그래서 v 값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y와 y햇은 얘 자체를 y햇으로 미분하니까 미분한식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얘는 v가 나올 거고 얘는 이건 x 원래 인풋이 x가 되겠죠. 그래서 x의 입력 변동이 랑 v 값과 그 다음에 그 오차 방향에 따라서 얘가 결정이 되죠. 그런데 이제 이게 체인율은 이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이게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최상단에서 그 직전까지에 있는 파라미터가 먼저 업데이트 되죠. 그래서 먼저는 얘가 업데이트 되겠죠. V라는 것도 모순이니까요. 얘가 원래 현재 있는 거에서 학습률에서 손실한 수만큼 업데이팅이 먼저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W가 업데이팅 되겠죠. V에 대해서는 이걸 바로 또 이용하면요. 이 DL을 DV로 나누는 거는 해당하는 게 아까 이걸 했으니까 그렇죠? dy 했을 dv 아까 한 것처럼 이렇게만 해도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캔슬 아웃 하면 dv를 dg로 한 거는 이제 입력 변수 이 둘 간의 관계에서 입력 변수는 g가 되기 때문에 얘가 g 값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활용되었던 이 값을 다시 여기에 또 산식으로 반영을 해서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을 우리가 역전파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관심 있는 학생은 그
구글링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혹은 정확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피드포워드의 프로파게이션의 반대 방향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연쇄 법칙은 이제 기술적인 요소로서 전체 목적은 여러분의 문제를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구조 네트워크를 설계를 하고 그에 따른 손실함수를 정하고 손실함수가 정해지면 그 손실함수의 학습이 어떻게 시킬 것인가 그 전략들의 세부 사항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단편적으로 데이터를 전체를 다 쓸 것인지 한 번에 아니면 미니 배치로 조금씩 이렇게 부분적으로 쓸 것인지 결정해야 되겠죠. 미니 배치 전략을 쓴다고 하면 데이터 일부분을 이만큼 쓰고 그 다음에 업데이팅 할 때 또 쓰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전략들을 시행을 할 때 이 손실함수에 데이터가 넣어주는 것들이 얼마나 더 네트워크가 잘 예측을 하는지 혹은 추정을 하는지를 판단을 하고 그 정량 평가된 것을 이제 그 평가를 하고 그 평가된 양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으로 파라미터를 업데이팅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라미터가 여기서는 W와 V가 있고 중간에 인풋의 역할을 하는 것은 고정 인풋은 X이고 변동되는 인풋이 G와 같은 히든에 있는 값들이 이제 그 상단에 대한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회계 문제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회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역전파 알고리즘의 전체적인 그 개념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